인류는 무언가 폭발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화약이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특히나 더 멈출 줄을 모르고 많은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일종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신과 닮고 싶어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원자폭탄 같은 폭발체를 사용해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강력한 수소폭탄을 두 장의 판이 서로 겹쳐진 마리아나 해구에서 폭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가시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영상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모두 가상이기 때문에 대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 인류가 가진 폭탄 중 가장 거대한 것은 아마 차르본바일 것입니다. 이고리 쿠르차토프가 소비에트 연구진들과 함께 만든 것으로 사실상 최강이라 불리는 폭탄인데요. 차르본바의 실험은 1961년 10월 30일 노바야 제물야 제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로 굉장한 경관이었죠. 버섯구름은 높이 67km까지 치솟았고 충격파와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 돌았으며 시험장에서 780m 거리에 있는 딕손섬 마을에는 유리가 깨졌습니다. 남겨진 자료에 의하면 알래스카에서도 섬광이 보였다고 하네요. 폭발은 원자폭탄 펜맨의 수천 배에 버금가는 위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에 소련도 미국도 이후 같은 유형의 폭탄은 2번 다시 실험하지 않았죠. 그러니 이번에도 현재까지 인류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파괴력이 높은 이 차르본바를 폭발시켜 보겠습니다. 이론상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폭탄밖에 없어요. 그럼 왜 폭발 장소로 마리아나 해구를 선택한 걸까요?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곳은 판이 중첩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질이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판이 겹치는 장소에서 60메가톤에 가까운 폭발이 일어나면 지각을 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바다에 가까운 나라들을 통째로 날려보낼 정도의 거대한 쓰나미나 지진, 화산 폭발, 엄청난 방사능 오염 등 아주 심각한 천재지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 실험을 통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소폭탄을 폭파시켜 파멸의 길로. 정치는 너무 지겹고 기르는 고양이는 도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지 않고 게임은 벌써 일주일 동안 같은 곳을 깨지 못했고 살맛이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간 불신에 빠진 우리는 세계를 멸망시키고자 결심합니다. 차르본바를 마리아나 해구에 묻고 사악한 악당처럼 음하하하 웃으며 불을 붙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폭시킬지는 그때의 상황에 맡기죠. 그러면 대체 폭발할 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먼저 깊숙한 곳에서 작은 태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일대가 바다가 된 이후 이 어두운 곳에서 처음으로 빛이 닿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사는 심해어도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들에게 이 놀라움은 인생의 마지막 감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섬광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생물은 물고기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섬광은 금방 사라지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수면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엄청난 충격파가 몰아치죠. 만약 이때 폭심지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면 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탄산조각이 날 테니 말이죠. 실제로 마리아나 해구는 지각이 매우 깊게 갈라진 좁은 틈으로 그 폭은 불과 1km에서 5km에 불과합니다. 충격파는 해구 벽에 여러 번 부딪힐 텐데요. 즉 방공호 안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격파에 의해 생겨난 진동은 해저의 다양한 지점을 지나며 산사태를 일으키고 이 산사태는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이로 인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 시작된 거대한 대규모 붕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이나 필리핀, 파푸아뉴기니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해안 지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파는 해저에서 격렬한 요동을 일으키며 환태평양 화산대를 미친 듯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이곳은 매우 불안정한 지역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80%가 모두 이곳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해양 지각이 조금씩 성장하며 대륙 밑으로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중국, 호주, 미주 대륙의 서쪽 연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충격으로 수중에서 붕괴가 일어나며 국지적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일어나는 쓰나미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시드니와 도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영향은 충격파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면 대량의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버블이 형성됩니다. 이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진이나 폭발 영상에서 자주 보는 버섯 구름의 먼 친척에 해당합니다. 보통 깊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거품은 부풀지도 않고 수면에서 터지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급속하게 커지지만 공기 중의 크기 정도로 커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후 수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도로 깊은 곳이라면 수압은 기압의 몇 배나 되는데요. 바닷물이 거품을 눌러 부풀리는 것을 막기 때문에 결국 거품은 꺼지고 수면에는 방사선을 포함한 대량의 미세 거품만 올라옵니다. 수면이 부풀면 거대한 물의 기둥이 형성되는데 이 물기둥은 얕은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에만 솟아오릅니다. 단지 이번 경우는 얕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나 해구의 수압이라면 수증기 거품은 확실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은 올 수 있을까? 지진과 해일, 물고기의 사멸. 우리는 장대한 천재지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그 훨씬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거나 판이 이동하게 되는 걸까요? 답은 당연하지만 노입니다. 지구의 지질사를 되돌아보면 차르본발을 훨씬 능가하는 폭발을 이미 경험했고 게다가 그 폭발은 판이 겹치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83년에 일어난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가 이에 해당하죠. 이 분화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화가 계속해서 천재지변을 유발하지는 않았고요. 문명 퇴화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마리아나 해구에서 차르본바가 폭발한다고 해도 아마 사태는 서서히 종식되어 갈 것입니다. 언젠가 파도가 가라앉고 지진이 가라앉으면 지구는 그곳에 다시 역사를 새겨나갈 것입니다. 어쩌면 수천 명, 혹은 최악의 경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방사능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계 해양의 대부분이 오염되어 물고기나 수생포유류가 죽거나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비가 내리기는 하겠지만 해저의 체르노빌은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 며칠 안에 방사선 수준은 평상 수치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지구가 궤도를 벗어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 질량은 60의 톤, 10의 20승이죠. 다시 말해 0이 21개입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이 24개나 붙어있는 자릿수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그보다 훨씬 위력적인 타격이나 충격을 받아왔지만 궤도는 1mm도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지구 멸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그건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중대한 문제는 직접 생각하는 편이 좋죠. 하지만 생각하는 게 지치신다면 일단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저희의 영상을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세상이 절망적일 정도로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인간의 파괴 충동은 역사 속에서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이는 지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인류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지혜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사랑과 지혜에 찬성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